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별 생각 없이 걷고 있는데 햇살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 평소에도 늘 있었던 햇살인데 마치 그날 처음 경험한 것처럼 햇살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마음까지 평온해지고 가슴마저 울컥했던 날. 이게 햇살이 그토록 소중하고 고마운 그런 존재였음을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그래서 그 고마움에 대한 걸 몰랐다가 순간 각성을 하게 된 것 같단 말이죠. 공기도 물도 소중한 인연들도 모두 그렇겠죠. 그 고마움과 따뜻함과 배려와 헌신을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해서 평소에는 몰랐던 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괴담록을 하면서부터 인연이라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한 마음이 더 깊이 있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단페님들, 힘이 되는 동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컥해지네. 울컥한 건 울컥한 거고 또 들려드릴 건 들려드려야겠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야기는 친구 사토시에게 들은 얘기고요. 사토시가 중학생 때 경험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사토시는 서울 외곽의 그 나라현 호리지라는 곳 근처에 살았는데, 사토시 말로는 완전 깡촌 중에 깡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살고 있던 주변 가까이에는 산이 많았다네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이게 고생이었다나 봐요. 물론 당시 사토시 체력이 부족하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친구 집에 가는 길도 경사가 심한 고개였기 때문에, 죄다 산이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려면 똥줄이 빠질 정도였고 말이죠. 어쨌든 평소에 사토시는요, 늘 보는 만화가 있어서 말이죠,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저녁 6시까지는 집으로 돌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밤 10시가 지나서까지 그 친구 집에서 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구 집으로 사토시 부모님 전화를 해서 전화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한참 혼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친구 집에 갈 때는 고갯길에 숨이 찼지만 반대로 돌아갈 때는 쾌적한 내리막길, 끝내주는 거죠. 이것도 사토시가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즐거웠던 일 중 하나였다는데, 그만큼 뭘 할 게 없는 깡촌이었다는 거죠. 사토시가 살던 마을. 서울 외곽에 있는 나라현 호리지라는 곳에서도 또 외곽에 있는, 그 정도로 그런 깡촌이다 보니까요, 여기저기 대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란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근은 낮에도 나무들에 가려서는 어두운 느낌이 나는 곳이었대요. 그리고 그 기운 때문인지는 몰라도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되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그쪽이 사토시 집에서 친구 집으로 간다든지 학교로 간다든지 하는 그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사토시도 종종 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날도 돌아오는 길에 그 길을 지나가게 된 거고, 밤 10시가 넘은 때라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욕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작은 동물 소리며 새 소리까지 뭐 다른 때보다 엄청 무섭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사토시는 그런 것들은 없는 거라고, 다 사람들이 지어낸 것들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내려가는데, 믿는 거랑 무서운 거랑은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자칫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내리막길이지만, 사토시는 다른 때보다 스피드를 내서 단숨에 고개를 내려갔대요. 그렇게 그런 건 지어낸 거다, 없는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사토시 뒤에서 작은 트럭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때 사토시도 한참 속도를 내고 있던 터라 길을 비켜주는 것보다는 뭐 이대로 먼저 내려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에 사토시는 더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충격이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사토시는 그 충격에 놀라서는 핸들을 잘못 꺾어서 그대로 완전히 길 옆 도랑에 처박히게 됐고요. 그때 넘어지면서 핸들에 배를 찍히고 뭐 무릎까지 깨지고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 아프더라는 거예요. 사토시는 도랑에 그대로 빠져서는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 고통에 일어나지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빠진 채로 헉헉거리면서 울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트럭을 몰던 아저씨가 와서는 괜찮냐고 그러고, 근데 희한하게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픈데도 일어나지더래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괜찮다면서 아저씨 도움을 받아서 도랑에서 나왔는데,
사토시가 나온 뒤에도 아저씨가 도랑 여기저기를 살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토시한테 하는 말이, 뒤에 타고 있던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 뒤에 타고 있던 아이? 사토시는 아니라고, 자기 혼자 있었다고 하니까 아저씨는 아닌데 분명 나랑 눈까지 마주쳤는데, 그러더라는 거죠. 몇 번을 그러더라는 거죠. 사토시는 그런 아저씨 말을 들으니까 온몸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부상당한 사토시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고, 사토시 부모님도 병원에 오셔서 여기저기 검사를 마친 뒤 부모님과 귀가. 사토시가 다음날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 대숲에는 지장보살이 가득 놓여있던데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사토시는 그 친구 말을 들은 뒤에 그날 있었던 일과 지장보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어쨌든 그 뒤부터는 그 길로는 두 번 다시 다닌 일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트럭 운전을 한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살벌하네요. 뒤에 탔던 아이는 어딨니라고 말한 거 이거 말고 사토시 뒤에 분명히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사토시가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들이받았다는 말인데, 그런데 뒤에 사토시를 도랑에서 올려주고 병원까지 데려간 걸 보면 또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야, 이 아저씨 보통 아닌데 뭐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